아버지의 존재를 묻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또 남성 캐릭터는 뭐 아까 말한 진군과 후반부에 등장하는 나이든 남성밖에 없고 특히 대사가 긴 사람은 그 나이든 남성인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이것도 굉장히 하이퍼 리얼리즘이다라고 느낀 게 거의 유일하게 긴 말을 하는 남자가 나이든 남자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평가다. 테스트예요. 테스트 평가하는 남자잖아요. 거기서 또 말이 아버지가 건재하시군요. 듣지도 않았는데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또 마리아르네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저는 또 그게 또 보여주는 것 같고 재밌더라고요. 그러게요. 그 28페이지도 너무 좋았죠. 하필이면 또 28. 동양권의 그 스케치를 픽처를 그려놓으셨나요? 그 배우의 실제 나이가 28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넣었던 걸 수도 있고. 그래요? 네. 아니시던데? 저보다 어디던데? 그때 찍을 당시에 아마 28살이기 때문에 그런 부상했을 때나 뭐 그렇게라고 저는 기사에서 봤거든요. 근데 사실 그 28페이지가 두 번째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멜로 영화라서 완성되는 순간 같기도 하고 마음을 울리는데 좀 그 장면을 뭐 좀 굳이 한 번 더 나왔어야 했나 너무 좀 작살스러운 거 아니야라고 너무 좋았는데 뭘 모르시고 사랑의 막간을 모르는 당신들은 정말 불쌍해요. 근데 그 불어 혹시 아세요? 어떤 거기 거요? 18페이지가 하필이면 또 약간 비어있는 페이지였잖아요. 거기 뭐라고 써 있었어요?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제가 사실 그 분야를 전공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프랑스 영화 지휘할 때마다 마음이 참 불편한 게 준스테파? 아시네요. 그거밖에 몰라요. 저까지 너무 오래됐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아서 불어는 가깝고 문화는 또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르시는데 이게 바로 저희 팬입니다. 네. 변명이 좀 구조를 길어지시네요. 오르페스 얘기했죠. 팬이니까. 사슴 그림도 있었나요? 사슴이었나요? 사슴이 이렇게 있어요. 그랬나요? 저는 그냥 책 안에 분량 같은 거. 그럼 아시는 분 없으세요? 아무도. 저는 마리아르네 등장했을 때 그 부분이 좋았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만나러 가는데 거기서 보면 제 안에서 자기 몸만한 이 템퍼스가 담긴 상자를 바다에서 떠들잖아요. 근데 지체하지 않고 바로 뛰어들어서 그런 벤주 올리는데 그때 주변에 있는 남자들은 다 이렇게 멀뚱멀뚱 보고 있는데 마리아르네는 바로 뛰어들어서 그걸 회수해 오는 걸 보고 이 캐릭터를 보여주는 정말 좋은 방식이다. 이 캐릭터가 얼마나 결단력 있고 강단 있는 사람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이 어떤 양상을 가질지도 짐작하게 하는 아주 좋은 장면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시절에 일하는 여성 심지어 마리아르네 프리랜서잖아요. 프리랜서 여성으로서 일하는 아버지 사업도 이을 거라고. 네. 하지만 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헤쳐나가는 여성이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점에서는 그 등장신이 참 좋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갈수록 저는 그 뭔가 강단력 있고 그런 뭔가 강인한 마리아르네보다는 좀 더 계속 엘로이즈의 캐릭터가 바뀌어가는 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바로 다 네. 엘로이즈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보이는 캐릭터고 아니면 변화가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보이지 않고 있다가 우리가 발견하는 걸 볼 수도 있는데 영화에 대해서 감독은 여성 예술가의 사랑 영화이기도 하지만 여성 예술가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는데 그 화가와 모델의 관계를 우리가 보면 시선에 따라서 권력 관계가 지어지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모델을 바라보고 그 인물을 해석해서 자신의 예술로 승화를 시키는데 시선을 받는 모델의 경우에는 약자일 경우가 많죠. 정치적인 권력상으로도 그렇고 예술적으로도 봤을 때 좀 작게 치부되고 뮤즈라는 이름으로 좀 축소되거나 아니면
연인 관계로 포장이 되거나 그리고 좀 공동의 창작자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좀 그렇게 못하는 그쵸. 여성 예술가들이 많았잖아요. 그거를 발굴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두 개 관계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엘리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냥 소수의 취업을 거부하는 모델이었지만 함께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신의 뜻대로 좀 그림의 방향을 좀 이끌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마리안네에게 새로운 예술적인 지평을 또 열어주고 류와 이렇게 하면서 역사의 장소 끌고 가는 역할까지도 하잖아요. 색 조합을 잘하시더라고요. 노란색, 초록색. 대표님께서는 네. 지금 문화센터 만드시기 전에 네. 카드뉴스도 네. 콘텐츠를 제작을 하셨는데 그때 만들었던 미싱이라는 그 카드뉴스 네. 시리즈에서 좀 그런 거 다루셨더라고요. 역사 속에서 사라진 그쵸. 마리안느 같은 이제 친구들. 네. 마리아네 친구들에 대해서 쓰셨는데 거기에도 여성 화가가 등장하잖아요. 네. 안테미샤 젠틀레스키. 네. 네. 우리 되게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이들 보면서. 그거를 굳이 떠올리진 않았는데 남자를 찾을 것 같다고 하니까 굳이 떠올려봤어요. 네, 근데 진짜 잘 담아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셨듯이 그 그리는 뭔가 사람이 항상 좀 멋있게 그려지잖아요. 역할이. 근데 그게 항상 그게 늘 남성 배우들의 좀 전유물처럼 네. 또 향유가 되곤 했었는데 요번에 마리안느가 그 역할을 하는 거를 보고 아 이게 역할발이었구나. 역할발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것도 좀 느꼈고요. 네. 그 젠틀레스키도 말씀하셨듯이 유디트를 그릴 때 있어서 다른 남성 화가들이랑 굉장히 다른 식으로 유디트를 강인하고 좀 주체적으로 능동적인 여성상으로 그림을 그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맞나요? 네, 그 네. 목을 자르는 그쵸. 그림 아마 많은 분들이 그쵸.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네. 좀 서구적이고 약간 성적인 느낌을 부각한 데 비해 맞을 못해서 하는 네네네. 그런 거죠. 네, 목을 베는데 약간 이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한 데 비해 이제 젠틀레스키는 굉장히 진취적으로 표현을 했었던 것들이 기억이 났었죠. 그러니까 네. 이 목을 꼭 베고야 말겠다. 네. 머리채를 잡고 그쵸. 네, 목을 베는 그림 굉장히 강렬했죠. 그쵸. 아, 뮤즈라는 게 진짜 그 로댕의 까미우 꿀로델 같은 그때도 뮤즈랍시고 40살 우리 로댕이 20살 까미우 꿀로델과 네. 많은 생각을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특히나 미술사나 이런 데서 엄청 비일비재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좀 뭔가 못 봤었던 실제로 있었을 법한 당연히 네. 그런 것들을 집중 조명해줘서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네. 유주라는 말을 하셨는데 네. 유주라는 말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돼 기난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고급지다. 기단적이다. 네. 여성 창작자들의 존재를 지우는 데 가장 좀 앞장서는 단어가 유주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좀 공을 가리고 축소시키는 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였던 단어인데 이 영화를 보면 엘로이즈가 마치 처음에는 마리안네의 뮤즈처럼 되지 않을까 뮤즈처럼 보이는 지점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게 역전이 되고 또 나중에 오랫동안 마리안느가 그림을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을 보면 저는 아 뮤즈라는 말에 여기서 이렇게 전복이 되었구나라는 것이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지금 마리안느랑 엘로이즈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네. 혹시 캐릭터적으로도 가장 좀 가깝게 느꼈다거나 흥미로웠던 캐릭터는 누가 있을까요? 그 캐릭터가 다양치가 않아서 네. 4명 정도라고 했어요. 마리안느가 그래도 제가 뭐 아가씨였던 적도 없고 가장 네.
뭔가를 네, 만들어낸다는 심정적으로. 점에서 좀 그쵸. 네, 저도 어릴 때 막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왜요? 억지스럽나요? 저는 소피가 되게 재밌다라고 느꼈어요. 제가 사실 맞아요. 좀 그런 사랑 영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이구, 네. 사랑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그 사실 멜로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네. 그런 잘 만든 영화, 물론 불초산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멜로 영화를 보다 보면 제가 좀 구경꾼이 된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너무 열렬하게 사랑을 하는데 나는 멀리서 저거를 그냥 구경하는, 남의 연애를 구경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았는데 네. 소피를 보면서 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소피는 이 둘이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소피의 관찰자적 입장에서 이 둘은 어떻게 보였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소피 보면 굉장히 표정이 없잖아요. 좀 이렇게 담담하고 차분하고 네. 어떻게 보면 좀 청량한 네. 그런 표정인데 그 표정으로 저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좀 궁금하게 만드는 점들이 소피에게서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굉장히 총명한 여자잖아요. 네. 뭐 처음에 언니가 자살했다라는 것도 뭐 기념소를 짓지 않아서 좀 알아차렸다고 할 정도로 어린 나이로 보이지만 세상의 이치를 어느 정도 깨달은 그런 사람으로 보여서 소피 캐릭터가 저한테는 좀 가깝게 다가왔고 특히 소피가 생리통에 씨앗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줄 때 영화가 확 가깝게 다가오더라고요. 카페에 저기 있었구나.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 네. 정도 때문에 아 여자들의 이야기를 본다라는 게 뭐 일부러 몰입할 필요도 공감을 애써 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확 들어올 수 있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소피 근데 마지막에 표정 나오잖아요. 네. 그 마리안느랑 헤어질 때. 힘드셨어요? 소피. 소피 2001년생이더라고요, 배우가. 역시 대단하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다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들 이거 아니야. 언냐네 언냐 이러고. 네. 소피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그 표정이라고 표정을 말씀하셨는데 소피 같은 경우에는 표정이 없다가 이 마리안느와 엘레가 함께 지내면서 표정이 점점 더 생기고 다채로워진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마리안느도 솔직했던 사람 같아요. 나름. 어떤 면에서 솔직히 오르페우스. 명대사 나오죠. 그 남자는 왜 그랬대요? 돌아오지 말라 했잖아. 어제 마음속에 있었어 그 말을 마치 우리네 가족들이 드라마를 볼 그쵸. 때 하는 어머니들이 하는 말씀처럼 바로 딱 즉각적으로 그쵸.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네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미대 다니는 우리 둘째 오냐가 혜민이키가 먼저 말 쓸 수도 있지. 약간 이런 식으로 가족끼리 약간 뭔가 같은 걸 보면서 해석하는 K 드라마적인 모먼트들이 조금 나타나지 않았나. 맞아요. 이 영화 안에서 그 엘로즈가 그렇게 되게 찾아 헤매던 안락함이라고 할까요? 수년에 있을 때는 음악과 도서관, 그 이것들이 주는 평등함 이런 것들에 되게 안락함을 느꼈다고 했는데 결국 영화 안에서 그 셋이 그렇게 함께 했을 때 실현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생각에 또 잠기셨는데 뭐 그냥 그 엘로이즈가 담배 삥 뜯으러 오던 담배 있냐? 책 있냐 임마? 담배 좀 내놔봐라. 그래서 고분고분 다 주고. 그때부터 아마 좀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쵸. 그 장면이 그 첫 번째 약간 관심이나 호감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피아노 같이 치는 거 아니었을까요? 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폭포가 물어치며 다다다다. 곤충이요. 다다다다. 바람이 다다다다. 잘 기억이 안 나네. 네, 마리안나 이렇게 혼잣말 하고 있을 때 엘로이즈 거의 뚫어지듯이 약간 거의 위아래로 아주 그냥 타버리는
그래서 타오르는 여인네. 정말 제가 따라갈 수 없는 해석입니다. 감이 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저는 다들 막 불초상이라고 하셔서 네네. 당연히 불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인 줄 알았는데 네. 그냥 타오르는 이더라고요. 줄여서 불초상이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예 그 의미를 음. 다른 단어로 치환해버리는. 네, 되게 잘 지은 애칭인 것 같아요. 네, 맞아. 입에 착착 붙는 것 같아요. 불타오르시는 아, 자오르는. 맞아요. 그 장면도 있었죠. 그 전에 화가분이 그렸던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밤에 불로 이렇게 비춰보다가 마리아네가 요 헐트에 불을 붙여 헐 그때 뭔가 파이어라는 네, 노래가 또 재생해졌네요. 제 머릿속에 파이어 근데 되게 그냥 편하게 네. 그 장면들을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의미적이나 뭐 이미지적으로 상징적인 장면들을 탁탁 집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불 붙는 장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영화가 물과 불의 이미지가 팽팽하게 대결하는 영화인데 저는 그 장면이 참 좋더라고요. 이 심장에 불이 붙였다는 게 우리가 흔히 사랑을 표현할 때 하트를 너에게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앞으로 굉장히 불타오를 거다 그런 뭐 복선 같기도 하고 네. 안 받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강렬하다는 그쵸. 뜻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음악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비발디의 사계가 나왔을 때 네. 저의 기분은 네. 굉장히 놀랐어요. 어? 저한테 왜요? 저는 클래식 잘 모르거든요. 전 비발디의 사계인지도 몰랐는데요. 제가 조금 더 낫군요. 네, 쟤를 매기시는 건가? 그래서 많이 들어본 거. 네. 그런 거 이렇게 약간 소리 같은 데가 네,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알고 있었던 비발디의 사계는 여름이었는데 이게 제가 기억하는 게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되게 자주 나왔어요. 음악 시험 문제. 비발디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은 뭐 곡식이 여물고 폭풍이 지나가는 곡식들은 연보러가는 그 기쁨 이렇게 설명을 했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음악 영재셨어요? 아니요. 그냥 암기에 능한 그런 학생이었는데 네. 그렇게 설명해보니까 중학생이 그 사계라는 곡 그중에서 가장 강렬한 여름이라는 곡에 대한 이미지가 뭐겠어요. 곡식이 있는다는데 아 그렇군 농구가 썼나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지루한 음악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영화로 인해서 이 사계라는 음악이 저한테는 완전히 다른 음악이 되었어요. 아까도 계속 엘로이즈가 마리안네가 이렇게 피아노 하프시코드죠. 하프시코드 연주하는 걸 네. 제가 피아노 알렸어요? 네, 뭐라고요? 푸시키 코드요? 네, 하프시코드 많은 걸 우리 또 얻어가지고 네네.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밀라노 가서 들어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완전 삐지잖아요. 결국에 또 마지막에 다시 들으면서 또 계속 이어지고 그쵸. 그동안 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신이었는데 그걸 또 말씀해 주셨네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제가 스스로 보진 않았나 봐요. 두 번이나 보셨다고요? 네, 오늘 두 번째 봤죠. 네. 첫 번째 보셨을 때는 어떤 감정이 제일 크셨나요? 좀 아까 좀 달랐다고 하셨는데 아, 저는 그 첫 느낌, 영화가 끝나고 나서 저는 그게 내용을 중요시해서 내용을 알고 나면 두 번은 안 보거든요, 잘. 그래서 약간 졸이면서 봤죠. 만날까 안 만날까, 재회를 할까 안 할까. 근데 이제 엘로이즈만 마리안느만 보고 엘로이즈는 마리안느를 본 번째 끝나는 게 굉장히 또 여운이 길었고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바로 또 어제 윤희 얘기를 봤는데 되게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뭔가 되게 시간이 지나서 그때를 좀 되돌아보는 식으로 윤희 얘기는 나오는데 그 마지막 대사가 나도 가끔 이 꿈을 꿔 하잖아. 약간 그때랑 비슷하지 않았나. 맞아요. 되게 네. 또 의미 있는 그쵸. 또 말씀 얘기도 준짱. 계속 기억한다라는 말이었
이랬을 것 같아요. 너에 대한 꿈을 꾼다라는 것처럼 그 주변에서도 이별을 앞두고 우리 후회하지 말고 기억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진짜 결혼이 뭐라고 그렇게 그죠? 그러니까요. 그런 건지 저는 네. 잘 모르겠네요. 그 영화 안에서 또 아까 음악 얘기를 했는데 뭐 비발디 사계뿐만이 아니라 뭐 합창곡도 나오고 굉장히 음악을 잘 안 쓰고 거의 쓰지 않지만 쓰인 곳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영화인데 그 합창씬도 그거는 제목이 뭐예요? 네. 그게 제가 또 찾아왔어요. 이거에 대한 좀 남보숑. 했어요. 네. 농구송 포게라는 가사래요. 근데 제가 좀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해석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IMDb나 외신에서는 이게 라틴어인데 우리는 탈출할 수 없다라는 이렇게 밝게? 네, 뜻이라고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이게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면서 개발했다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 좀 이거는 또 굉장히 상반된 뜻이에요. 그래서 높을수록 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작아 보인다. 그러니까 높게 떠올라 있으면 이 아래에 있는 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작아 멀리서 보인다. 보면은 네, 그런 비교이런 건가? 네, 어감에 대해서 그걸 초월하겠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성을 비유하는 그런 둘 다 그런 가사인데 작아 보인다는 게 그 세상이나 남성이 여성을 좀 발언권을 없애고 작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 존재라는 건가요? 네, 좀 평일성을 나타내는데 제가 좀 약간 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서 라틴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거의 생전 처음 봤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게 남보숑이 이렇게 심오한 의미가 있었다는. 네. 이게 그 우리가 아니라 데이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라틴어에서는. 데이요? 네, 롱이 아니다. 포스턴이 할 수 있다. 후게레가 도망치다의 3인칭 복수형 잠깐만요. 힘들다. 그래서 한 줄로 해주세요. 네. 그들은 탈출할 수 없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나름대로 거기서 좀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잖아요. 이 그들이라는 것이 여성이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존재들을 아마 나타내는 걸 텐데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표현한 점에서는 탈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나 의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 상황 자체도 타자화하는 건가요? 네, 그 상황 자체도 사실 음악이 굉장히 귀한 시대였잖아요. 귀족 아가씨 엘로이즈조차도 성당에 가서야 들을 수 있는 음악이고 미술뿐만이 아니라 음악계도 남성 중심적인 그쵸. 그런 곳이었고 특히 뭐 신분이 있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뭐 음악을 취미활동 정도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지만 이 영화에서 노래를 부르는 여성들의 신분이 그리 높지 않다라는 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음악이라는 것이 더더욱 문턱이 높은 것이었고 금기시되는 것이었을 텐데 이 사회로부터 발언권, 목소리를 제한당한 여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들의 목소리로 음악을 만들어낸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저항이고 연대의 상징처럼 느껴져서 야,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또 심오한 해석이. 저는 그냥 뮤지컬 영화인가? 이러면서. 뭐야, 겨울왕국인가? 네. 우리가 같이 하는 대단하세요, 역시. 네. 여러분들 생각이나 하셨습니까? 이거를? 근데 제가 아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영화를 여러 번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느끼셨을 것 같기는 해요. 저도 한 4번 정도 봤는데 처음 봤을 때, 두 번째 봤을 때, 또 세 번째, 네 번째 봤을 때 볼 수 있고 느끼는 것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장면에서 이제 엘로이즈의 치마가 불타오르고 그 장면을 마리안느가 그린 게 첫 번째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의미가 이어지겠네요. 그렇죠. 네, 사실
그 초상화를 계속 실시간으로 그리고 그쵸. 있잖아요. 두 사람이 네, 만나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네, 라이브로. 그리고 있었는데, 네. 네. 근데 그 여기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그림 같은 경우는 아마 둘이 헤어지고 나서 좀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그쵸, 그린 거겠죠. 그린 걸 거예요. 치마가 불타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노래 부르는 여성들을 가운데 두고 그 마리안나 엘로이제 주고받는 눈빛이 정말 뜨겁잖아요. 그렇죠. 거의 노려볼 듯이 서로만의 네. 그 공간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쳐다보는데 치마가 타는 것도 네. 모를 정도로 그만큼 강렬했던 두 사람의 순간을 나타내는 그림이기도 하고, 또 영화 안에서는 이 복식이라는 것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네. 그 수녀원에서 입고 온 옷만 입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소피가 엘로이즈가 수녀원에서 입고 온 옷이 이제 불에 탔다라는 것은 그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게 된 이야. 것이다라는 또 어떤 그게 수녀원 옷이었어요? 네, 이야. 어떤 될 수도 있죠. 재밌네. 근데 또요. 역시 네버모사는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볼수록 다른 점이 네, 많아요. 저는 또 봐야겠네요. 재관람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셀린 시아마 감독님 모셔오는 날까지 좀 힘을 내야 하지 좋습니다. 않을까. 앞으로 다시 좀 복귀하고 계세요. 네.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주는 아베 세파. 때부터. 네. 근데 그 앞장면, 정면의 모습을 서로 보고 있었는데 네. 제가 오늘 그 첫 번째를 살짝 못 봤는데 초상에선 뒤돌아 있지 않았나요? 첫 번째 시작할 때. 아마 이렇게 돌아보는 느낌이었던 그죠? 것 같아요. 그건 또 그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앞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네. 오르페우스와 네. 에우리디케 그거를 이야기에 대한 또 다른 변주가 아닐까. 그래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잖아요. 그쵸.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두 사람의 그 시선이 일방적으로 마리안느가 뒤에서 몰래 훔쳐보고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하면 관찰하죠. 좋을까 네. 관찰하는 시점이었는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두 사람은 결국 마주보게 되잖아요. 근데 마주보게 되는 이야기를 감독님이 그리고 싶다고 하신 걸 보면 이 마주보는 시선 속에서 우리가 네. 사랑이 탄생한다고 하잖아요. 정말요? 모르시나요? 마주보는 사랑 아신다면서요? 그렇군요. 네. 아셨어요? 아니 사랑을 하려면 마주봐야죠. 평등하게, 그래요? 동등하게.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시선의 권력이라는 것이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쏘았을 때는 비대칭이 되기 쉽지만 서로 이렇게 맞아요. 마주봤을 때는 그것도 되게 좋았죠. 네, 동등한 감이 높으신 있잖아요. 분께 우리 우리 정거이잖아요. 그분도 굉장히 대사가 좋았죠. 네, 캠퍼스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시선이 평등해지고 그렇죠. 네가 날 볼 때 난 누굴 보겠어? You. 그런 점에서 이 두 사람은 오르페우스가 됐다가 또 그쵸. 에우리디케가 됐다가 서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리라를 챙기는. 네. 그것도 좋았죠. 그림 마지막에 그 에우리디케의 모습을 그리는 게 네, 좋았어요. 네, 보통 그 평가하는 남자도 말했지만 보통은 뭐 뒤돌아보기 뒤돌아보기 전이나. 직전이나 뭐 헤어지고 나서를 슬프게 빠져서는. 네. 근데 여기서는 두 사람이 딱 이별하는 순간이지만 마주보고 있잖아요. 네. 그것 또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의지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에우리디케의 의지나 그 사람의 심중을 드러낸 게 없었죠. 그동안은. 오르페우스가 항상 내 사랑하는 아내를 찾아가기 위해서 리라를 챙기고 설득을 하고, 에우리디케는 그 사이에 그 어디에도 대사 한 줄 없었는데 거기에 뭔가 숨어 있었던 그 말들을 꺼낸 게 좋았습니다. 네. 도구적으로 쓰이고 네. 그 오르페우스가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막 그 노래를 부르고 네. 가사의 절절함을 보면 네. 뭐 물론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느껴지는데 스스로 만들어낸 그
시에 너무 좀 심취한 네. 느낌도 사실상 들거든요. 그래서 네. 에우리디케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네. 에우리디케는 사실 저 세계에 잘 적응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네 저기 네, 체질에 맞는데 혹시 그래서 계략적으로다가 뒤돌아봐 그러지 않았을까도 싶고 예. 그런 면에서 엘로이즈의 해석이 정말 신선했다, 그쵸. 앞서 나간 네. 해석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여기서 보면 마리안나와 엘로이즈의 그 해석이 달라요. 엘로이즈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에우리디케가 뒤돌아봐라고 했을 것이다 하고 에우리디케를 강조하고 마리안느 같은 경우에는 소피 말이 맞아 오르페우스 쪽에 조금 더 가까워요. 네. 아무래도 같은 아티스트고 음. 좀 선택했을 거다 추억을. 그 말이 뭘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그 오르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흔히 비극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비극에 매료되는 것이 예술가들의 속성이라고 하는데 그 비극에 매료되어서 내가 아내와도 다시 헤어지면 좋은 예술 할 수 있으니까 더 심금을 울리는 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예술가들의 좀 무의식적인 본능 같은 것이 좀 그쵸. 발휘되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연인보다는 시인의 선택을 한 것이겠지라고 자꾸 저한테 주입하시는 어떤 문제 보면 이 목소리가 들려요. 아이 새끼야